자, 오늘은 확률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 이 문제가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고, 그리고 꽤나 신박한 풀이가 또 하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여서 가지고 와 봤거든. 자, 보면 여기 1부터 2의 9승까지 총 10개의 원소가 들어있대. 근데 이 집합 A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랬을 때 모든 원소들의 합이 3의 배수인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있겠냐? 자, 이렇게 물었거든. 어디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원소가 10개가 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몇 개일까? 부분집합 총 개수는 2의 10승계, 그래서 1024개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2의 10승인가를 보면 부분집합을 구성할 때 이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이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모든 원소에 따라서 다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원소 하나하나마다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2를 10번 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10승계만큼의 부분집합이 있잖아. 그런데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라고 했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만들어 보자. 1하고 4 두 개를 넣었다. 그럼 3의 배수인가? 봤을 때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8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3이 되네.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3의 배수를 만들어 보려면 이번에는 또 뭘 넣으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조금 더 하다가 그냥 1을 빼보자. 그러면 이게 13이 아니라 12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됐어. 자, 아직은 어떤 원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3의 배수가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구성을 해본 거거든. 근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감을 잡아보려면 4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원소를 집어넣는다면 어떤 원소를 집어넣으면 3의 배수가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로 해. 그러면 자 16, 32, 64 이런 것들이 있는데 4 대신에 16이 들어가면 합치면 24가 되니까 3의 배수가 유지되지. 그러면 4 대신에 16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32가 들어갔다. 그러면 40이 되니까 30이랑 8을 더했을 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4 대신은 들어올 수 없어. 64는 얘하고 얘가 들어오면 그러면 72가 되니까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는 또 합격이네. 그러면 4를 대체할 수 있는 숫자는 16은 가능하고 32는 안 되고 64는 또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원소들을 3의 배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리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류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3의 배수는 3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3K 플러스 1, 나머지가 2다. 그러면 3K 플러스 2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2의 거듭제곱에는 3의 배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1은 나머지가 1인수야. 그러니까 1군, A군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게. 그 다음에 B군은 나머지가 2인수를 넣어볼 건데 그러면 4는 어디에 가냐? 4는 나머지가 1이지. 자, 8은 어디에 가냐? 나머지가 2야. 16은 어디에 가냐? 나머지가 1이야. 32는 나머지가 2지. 자, 잘 보면 3K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1구는 2배를 하게 되면 6K 플러스 2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 6K 플러스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군에 있는 애들은 2배를 하게 되면 B군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군은 3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2배를 하면 6K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군에 있는 애는 2배를 하면 A군으로 또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순차적으로 A, B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8승, 2의 9승을 이렇게 각각 A군, B군으로 나눴어. 나머지가 1인 애들,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애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딱 5개네. 자, 그러면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원소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랑 지금 이 10개의 원소에 대해서 3의 배수의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가 1인수와 2인수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는 집합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생기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 거냐면 A군 그리고 B군에서 각각 몇 개의 원소를 뽑아서 이 집합을 구성하면 여기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래서 만약에 A군에서 5개의 원소를 뽑았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B군에서는 몇 개의 원소를 뽑으면 되는가를 보면 A군에서 5개의 원소를 뽑게 되면 나머지가 1, 1, 1, 1, 1이 생긴 상태일 거야. 그러면 B군에서도 5개를 다 뽑으면 어떻게 돼? 그럼 나머지가 2, 2, 2, 2, 2가 있는 상태겠지? 그러면 여기서 1하고 1을 묶으면 3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묶을 때마다 3, 묶을 때마다 3이 생길 거니까 결국은 3의 배수가 되겠지. 나머지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A를 5개 뽑으면 B를 5개 뽑는 경우가 3의 배수가 무조건 될 거야. 근데 A를 5개 뽑으면 B를 무조건 5개 뽑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A를 5개 뽑았을 때 B를 2개 뽑는 것도 가능하겠지. 왜 그러냐면 자, 이 전부 다 뽑았어. 이 상태에서 B를 1개만 안 뽑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3의 배수의 상태였는데 나머지가 2인수 하나가 사라지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5개 뽑았는데 얘를 4개 뽑는다. 그럼 당연히 3의 배수가 깨지겠지. 그러니까 3의 배수를 깨지 않는 상태로 B의 개수를 바꿔보려면 3개를 동시에 날려주면 그러면 3의 배수가 유지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A를 5개 그리고 B를 2개 뽑는 경우는 가능해. 자, 그러면 A를 4개 뽑으면 B를 몇 개 뽑으면 될 것인가를 보면 A랑 B의 개수가 동일하다면 이쪽에서 1이 남았는데 이쪽에서 2가 남는 걸로 합쳐서 3의 배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4개면 또 될 거야. 그러면 A 4개, B 1개인 경우도 또 가능하겠지. 자, A가 3개라면 어떨까? B 그러면 3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A 3개 뽑고 B 안 뽑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A 2개 뽑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B를 5개 뽑고 그 다음에 아니면 2개 똑같이 뽑고 이게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A를 1개 뽑으면 B는 4개 뽑고 그리고 A, B 1개씩 다 뽑고 이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를 안 뽑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B는 3개를 뽑거나 아니면 아예 안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공집합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뽑는 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자. 자,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개수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에 따라서 몇 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각각 세면 그러면 그걸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지금 이 순서상을 적는 데 있어서 A가 5개인 경우를 생각했다가 2개인 경우를 생각했다가 3개인 경우를 생각했다가 1개를 생각했다가 4개를 생각했다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아무 숫자나 생각을 하는 형태로 간 게 아니라 A를 가장 많이 담는 경우 그리고 그랬을 때 B를 가장 많이 담는 경우 그 다음 경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셌다는 거야. 그래서 A가 가장 많으면 5개 가장 없으면 0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5, 4, 3, 2를 전부 다 봤지 0까지. 그리고 각각의 A의 숫자들에 대하여 B를 또다시 한번 5에서 0까지를 다 본 거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없고 누락된 것도 없게 깔끔하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도록 순서상을 카운팅을 한 거야.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라도 잘못 세거나 하나라도 덜 세면 틀리잖아. 지금 이게 그나마 객관식이니까 보니까 1, 2, 3, 4, 5번이 숫자 차이가 좀 나지.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차이로 틀리는 문제는 아니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주관식이면 어떻게 할 거야? 한 개라도 덜 세거나 더 세면 틀리게 되니까 경우의 수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답이 나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오답이 안 나오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것 아주 많지만 그중에 하나는 항상 기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하나 모두 깔끔하게 생각하면서 센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순간에서 가장 적은 순간까지 다 고려한다 라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순서상 카운팅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세볼게. 자 본격적으로 세볼 건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할 거냐면 각각의 군에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4개, 3개, 2개, 1개,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들을 각각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A군에서 혹은 B군에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A군에서 5개를 뽑고 싶다면 원소가 다 합치면 5개잖아. 근데 이 5개 중에 5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OCO를 하게 되고 이거는 1이 되겠지. 자, 4개를 뽑고 싶다. 그러면 5개 중에 4개를 뽑는 것. 그러니까 5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거는 OC1과 동일하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10, 곧 OC2겠지. 그래서 5개 중에 5개를 뽑게 되면 한 가지 경우, 4개를 뽑게 되면 5가지 경우, 3개를 뽑으면 10가지 경우, 2개를 뽑으면 10가지 경우, 1개를 뽑으면 5가지 경우, 안 뽑는 건 한 가지 경우. 자, 이렇게 카운팅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 A와 B 5개씩 뽑아서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는 A를 5개 중에 5개 뽑는 경우의 수가 하나고 B를 5개 중에 5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또 하나니까 1 곱하기 1 해서 1이라 쓰면 되겠지. 자, A를 5개 뽑는데 B는 2개를 뽑는다면 그러면 A 쪽은 한 가지 경우, B 쪽은 5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10가지 경우가 있어서 얘는 10 해서 10을 쓰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순서상에 수를 적는다는 거야. 그러면 4사는 5가지 경우, 5가지 경우잖아. 그러니까 얘는 25가지 경우가 될 거고 4, 1은 5가지에 5가지제. 이것도 25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3, 3은 10가지에 10가지지. 그러니까 이건 100가지 경우가 될 거고 3, 0은 10가지에 한 가지니까 얘는 10가지. 2, 5는 10가지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10가지. 2, 2는 10가지에 10가지. 그러니까 얘는 100이 되겠지. 자, 따라와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서 뭘 할지를 딱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카운팅이 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자, 여기 지금 내가 빠르게 진행해 보니까 헷갈렸던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봐. 자, 이 1,4라는 순서상은 5개의 A군 중에서는 1개를 뽑고 5개의 B군 중에는 4개를 뽑아서 그 녀석들을 하나의 집합에 집어넣으면 3의 배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경우를 세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5개의 A군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5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5 곱하기 2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5개의 B군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는 하나만 안 뽑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니까 그것도 5가지겠지? 그러니까 1, 4, 이 순서상에 대한 거는 25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A군에서 1개, B군에서 1개 뽑아서 2개를 원소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되면 3의 배수가 될 거잖아. 자, 이거는 1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5개니까 이건 5 곱하기 5가 되면서 얘가 25가지가 되겠지. 자, 0, 3은 A는 뽑지 않으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B는 5개 중에 3개 뽑으니까 10가지. 그래서 이거는 10가지가 되겠지. 자, 이렇게 카운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재료들과 그 다음에 기준들 그리고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정렬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가를 연습하기에 꽤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굉장히 신박한 풀이를 하나 얘기할게. 근데 어쨌든 자, 여기에 적은 숫자대로 더해보면 100이 몇 개 있어. 100이 보니까 2개가 있다. 여기 하나, 둘. 그래서 100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 숫자는 25가 있지. 25가 하나, 둘, 셋, 4개가 보인다. 그러면 25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는 10이 보여. 자, 이것도 봐봐. 가장 큰 수, 그 다음 큰 수, 그 다음 큰 수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고 있잖아. 10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리고 넷. 그래서 10도 4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1이 보인다. 1은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있나?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더하기 1인데 지금 그러면 총 더해진 숫자의 개수가 여기 2개, 여기 4개,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1개지. 그러면 11라는 걸 볼 수 있지? 근데 순서상의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고 하나 하니까 11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혹시나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를 다 더블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는 거야. 틀릴 수 없도록. 자, 그러면 이거는 200에다가 100에다가 40에다가 1이니까 341이 나오겠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신박한 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여기 원소가 1에서부터 2의 9승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8, 16 해가면서 쭉 가다가 512까지 있는 거지. 근데 이것들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집합을 만들으라고 했어. 근데 이 모든 원소들의 합이 3의 배수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이 가장 작은 집합은 뭘까? 1이겠지. 자, 1만 갖다 넣어. 그럼 이게 가장 작겠지. 근데 가장 큰 집합은 뭘까? 1에서 511을 다 더하는 걸 거야. 그래서 1, 2 해가면서 512까지 전부 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원소가 될 텐데
자, 1에서 512까지를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봐봐. 1, 2, 4, 8, 16, 32, 64, 128 이런 식의 진행인데 256, 512까지. 근데 여기를 더해보면 1, 2 더하면 3이지.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7이지. 이렇게 더하면 15지. 이렇게 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더하면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생겨.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앞에다가 잠깐 1을 더해줄 거야. 그런데 1을 더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도 적어줄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원래 있는 원소들의 숫자의 합과 동일하겠지. 1 하나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 되는지 봐봐. 2 되지. 자, 그러면 얘가 2야.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 되는지 봐봐. 4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야. 자, 그러면 4, 4 더하면 8이지. 8이야. 그러면 8, 8 더하면 16이야. 16, 16 더하면 32야.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64, 더하면 128, 더하면 256, 여기까지 더하면 512. 그런데 510이랑 512까지 더하면 1024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면 1023이 전체 합일 거야. 1023. 자, 그래서 원소의 합이 가장 작은 집합은 1이고 가장 큰 집합은 1023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러면 그 사이가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가를 한번 볼게. 1 그 다음으로 원소의 합이 큰 집합은 뭘까? 했을 때 자, 1이 가능했거든? 근데 2 돼, 안 돼? 2 되잖아. 2 얘만 오라고 하면. 근데 3 돼, 안 돼? 자, 되지. 1, 2를 더하면 3이 되잖아. 그 다음에 4가 있어. 그러니까 4가 가능해. 근데 잘 봐. 1하고 2를 각각 따로 놓았더니 1하고 2가 생겼고 그냥 더했더니 3이 생겼어. 그랬는데 3까지 와보니까 4가 있지? 그러니까 4가 가능했어. 근데 그러면 1, 2를 가지고 1, 2, 3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4를 더하면 5, 6, 7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아? 자, 1이랑 4를 더하면 5가 되지. 그리고 2랑 4를 더하면 6이 되지. 그 다음에 1, 2, 4를 다 더하면 7이 되지. 자, 그런데 7까지 왔더니 8이 또 있어. 원소로. 그러면 1, 2, 4를 가지고 1, 2, 3, 4, 5, 6, 7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8이 추가되면 추가될 때마다 9, 10, 11, 12, 13, 14, 15가 다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1, 2, 4, 8을 다 더하면 15가 되는데 8에서 15 사이에 모든 숫자를 다 채울 수 있어. 그래서 9, 10 채워가면서 15까지 만들 수 있어. 1, 2, 4, 8을 가지고서. 그런데 거기까지 만들고 나니까 또 16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16을 1에서부터 15까지 또 하나씩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17부터 해서 31까지 만들 수 있게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32가 또 기다리고 있어. 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처음에 이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총 1024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1024개 중에서 공집합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빼면 1023개의 집합이 만들어질 건데 가장 작은 애가 원소의 합이 1이고 가장 큰 애가 원소의 합이 1023이니까 1부터 1023까지 모든 숫자가 전부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3의 배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워라 라고 하게 되면 1023이 3의 배수인가? 를 한번 잠깐 보고 자 보면 1, 2, 3 더하면 6이지 3의 배수는 각 자릿수를 그냥 더해서 3의 배수면 전체 수가 3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1023이 3의 배수라는 걸 알게 돼. 그런데 얘가 몇 번째 3의 배수냐? 자, 3, 6, 9 해가면서 1023까지 진행이 될 텐데 몇 번째 3의 배수인지는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알게 되잖아. 3으로 나눠보면 341이 나온단 말이야. 자, 곱해서 한번 검토. 900 그리고 40이랑 하면 120 하고 3이니까 102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1023은 341번째 3의 배수다 라는 거를 알게 되니 아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부터 341번째 3의 배수까지가 답일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2의 거듭제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숫자들을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의 합을 따져보면 1부터 전부 다 촘촘하게 모든 자연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다면 그러면 3의 배수는 가장 큰 수 기준으로 3의 배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면 아주 쉽게 카운팅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또 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거는 이진법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또 생각이 편해. 어떤 거냐면 봐봐. 개수가 많으니까 개수를 조금 줄여볼게. 자, 1, 2, 4, 8 요 4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이진법은 어떤 거냐. 자, 진법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살짝만 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1이라고 적으면 여기에 3 그리고 5가 있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진법을 사용하잖아. 그래서 3이 더 작은 수지만 자릿수가 더 큰 자릿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300이고 이거는 5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진법은 기본적으로 1의 자릿수에는 그 진법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지 않아. 그러니까 10을 곱하지 않아. 10을 하나도 안 곱하는 자리야. 근데 그 다음 자리는 10을 1개 곱하는 자리지. 그 다음 자리는 10을 2개 곱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1의 자리인 1은 아무것도 곱하지 않으니까 1이고 10의 자리인 5는 5에 10을 한 번 곱하니까 50이고 100의 자리인 3은 3에다가 10을 2번 곱하니까 300을 의미하게 되잖아. 그런데 351이라고 적어놓고서는 이게 10진법이 아니라 만약에 7진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마찬가지인 게 첫 번째 자리는 7을 곱하지 않는 자리야. 두 번째 자리는 7을 한 번 곱하고 그 다음 자리는 7을 2번 곱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1은 그냥 1을 의미해. 7을 안 곱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5는 5 곱하기 7을 의미해. 그리고 3은 3 곱하기 7의 제곱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은 1이고 여기서 말하는 5는 35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3은 49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47을 의미해.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36이랑 147 더하니까 183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진법으로 183을 7진법으로 표현하면 3, 5,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진법도 마찬가지인데 이진법은 각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10진법에 한 자리에 10 이상의 수를 적지 못하는 것처럼 이진법은 각 자리에 2 이상의 수를 적지 못해.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적지 못하는 거야. 자, 만약에 1, 0, 1, 1 이렇게 적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는 2를 안 곱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얘는 1을 의미해. 근데 그 다음 자리는 2를 한 번 곱하는 자리니까 얘는 2를 의미해. 그리고 이 자리는 2를 2번 곱하는 자리니까 4를 의미하는데 0이니까 얘는 4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자리는 2를 3번 곱하는 자리라서 8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 0, 1, 1이라고 적은 거는 첫 번째 1은 8, 두 번째 1은 2, 마지막 1은 1을 의미해. 그러니까 1, 2, 4, 8을 가지고서 집합을 만들어 본다 라고 하는데 내가 저는 8은 넣고요. 4는 안 넣고요. 2 넣고 1 넣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8, 2, 1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진법적으로 표현하자면 1, 0, 1,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진법이든 모든 자연수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집합 A는 1부터 2의 구승자리까지 있는 이진법을 줄 테니 표현 가능한 모든 이진법 숫자들을 다 적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모든 원소를 다 넣었다면 2의 9승,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그리고 빵승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면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수가 바로 1, 2, 4, 8 해가면서 512까지 다 더한 숫자랑 동일한 거지. 그러니 가장 작은 자 00000000001이라고 하면 1을 의미하는데 거기서부터 가장 큰 1023까지 모든 숫자를 원소의 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진법까지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진법이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진법이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진법 자체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법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문제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 오늘은 여기까지.